자,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해 자택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심야 회동은 불발됐습니다. 안 전 대표가 탈당을 강행할지 아니면 극적 반전이 있을지 오늘 기자회견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와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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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 편집장님, 지금 안 전 대표는 상계동 자택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는 그렇고, 근데 어제 새벽 사이에 문 대표가 찾아왔는데 안 대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아니 무작정 찾아오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본인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혁신전대라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찾아오기만 하면 뭐 하느냐. 이런 데에 대한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인간적인 불신이 굉장히 이제 깊어져가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국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를 낸 부분은 그런 거죠. 그리고 나와서 실제 나중에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이렇게 정신이 또렷또렷하지도 않을 텐데 지금 왜 와서 쇼하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보면 그동안에 수많은 뭐 본인 탈당 얘기 나온 지가 벌써 그것만 해도 한 일주일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고 뭐 별로 뭐 전화 통화도 하고 뭐 무슨 메신저도 없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전날 밤에 그것도 아주 밤늦게 심야에 찾아와 가지고 뭐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오히려 더 화를 촉발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이 오전에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간의 이 과정을 보면 오늘 만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다시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무슨 뭐 보여주기란 모르지만은 이미 두 사람 사이 불신의 골이 굉장히 깊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정도로까지 이야기해놓고 지금 다시 뭐 또 만나서 어떤 여지가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한다면 그건 또 안철수 의원 정치적으로 심각한 또 타격을 받는 거고, 문재인 대표도 또 분명히 했어요. 뭐냐면 나갈 사람 나가라는 입장을 그동안 수차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말로 안철수 의원을 붙잡을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방법은 하나뿐이거든요. 전대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 전대. 근데 그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시 힘을 합치자, 이런 말밖에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니까 안철수 의원도 뭐냐면 그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왜 밤에 지금 최 편집장 이야기했듯이 찾아와서 쇼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고. 왜냐하면 사실은 의원들이 이미 가가지고 탈당을 만료하는 것을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문재인 대표가 뻔히 알면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자들 다 보라, 세상이 다 보라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안철수 의원이 문 대표가 진정성이 있는 그런 탈당 만료라고 절대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당신 또 쇼하는데 내가 뭐하러 그것도 들러리 서겠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 문 대표가 지금이라도 좋다, 혁신 전대하자, 이것을 수용한다면 모르지만은 문 대표도 별로 그럴 생각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만약에 오늘 아침에 와서 그동안에 계속 말과 행동이 전혀 달리 가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혁신 전대를 수용한다고 한들 안철수 의원이 그걸 믿고 그래, 그럼 혁신 전대 나의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졌구나 라고 얘기하고서 지금 회군하기는 이미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고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 때 그런 얘기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잔도를 불태웠다, 이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돌아갈 길, 조그만 길까지도 이제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잔도를 지금 다시 만들고 돌아가는 길을 만들고 그걸 불태웠는데 다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 설령 잠시 후에 뭐 혁신전대를 받아들인다고 한들 그거를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정말 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엔 11시 탈당 기자회견은 그냥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잔도도 불태우고 뭐 다리를 이미 건너고 했는데 옛날에 그 루비콘 강이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에 있는 거 아주 개울이었을 수가 있다고 요즘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비콘 강이 정확히 어딘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작은 개울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폴짝폴짝 뛰어가서 넘어갔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다시 회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문 대표가 절대 안 받아들일 그러는 거죠. 아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정치인들은 망할 수 있을 때까지 망해야 그때 가서 대화하고 협상해서 타결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문 대표도 뻔히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전날에 가서야 그럼 미리 좀 안 대표하고 연락을 하고 접촉을 해서 하지. 어떻게 막판에 또 가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받는 입장에서 또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새털같이 많은 날들을 네. 그대로 다 흘려보내고 주변에서 이제- 중진들까지도 얘기하고 예. 뭐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이러시면 정말 안철수 의원 나갑니다. 네. 라고 얘기할 탈당이 때는 기정사실화되니까 그때서야 아까 그 사실 움직이는 아니 거죠. 기정사실화된 이후에도 여러 날을 그냥 허송하고 네. 나서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제 뭐 이거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저게 진심이야?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러니까요. 진심이냐 하는 걸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면만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나기만 잠시 피하고 나서 다시 이제 뭐 뭔가를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따르는 의원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설령 양보를 별로 안 하더라도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회군을 해서 다시 당내 활동을 할 경우에 예. 또다시 많은 그 친노들이 그 안철수 의원을 흔들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은 거기에 대항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져요.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그 뭔가 변화를 보인다고 그래서 그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려면 사실은 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뒷받침이 돼야 예. 되는데 그런 거를 그런 기준을 안철수 의원이 몸으로 느끼기에는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몇 시간 안 그렇기 때문에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물론 문재인 2시간 대표가 정도 혁신전대를 받아들이는 네. 것도 뭐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문재인 대표는 일종의 어떤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예. 맞고 보자 탈당을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하리라고도 보는데 그게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럼 효과가 없는 거 공연히 또 문재인 대표가 했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걷어차이면 모양새만 우스워지니까 에이 차라리 말자. 문재인 대표도 이럴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저게 오늘 새벽 장면입니다. 끊겼네. 그러니까 새벽에 상계동에서 만났다가 저 수많은 기자들을 대동을 하고 문재인 대표가 나왔다는 것.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여주려고 저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2년 그 대선 때 그 똑같은 일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똑같은 상황이 억지로 있었죠. 이제 억지로 결국 했는데 그때 안철수 의원의 상처가 굉장히 깊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 협상 과정에서 나중에 뭐 흘러나오는 이제 여러 자기들 토로한 것을 보면 사실은 뭐 양보해주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상황까지 몰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말이죠.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나올 때 그때도 12월 5일인가 그때 가서 문 대표가 또 느닷없이 용산 집으로 찾아가고 했단 말이죠. 그때는 없는 줄 알고 갔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뭐 회고록 같은 데 보면 집에 없습니다. 오지 마십시오라고도 네. 했는데 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2년 상황을 안철수 의원은 쇼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없는데 문재인 대표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데 대한 불신이 굉장히 골이 깊거든요. 네. 그 이전에 또 어떻게 하냐면 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정몽준 당시에 단일화했던 상대방을 바로 직전 그날 저녁에 찾아갔잖아요. 18일 날, 12월 18일 날 대선 앞두고 찾아간 그런 이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이게 자꾸 이게 거듭되면 이게 쇼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럼 만약 저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고 또 만나주고 이러면 결국 문 대표의 그러니까 명분이나 입장만 세워주는 게 되니까 그다음 자신이 그럼 안 대표는 그런 거 겨우 와서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찾아오는 거 그거 바래서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압박을 했느냐 이런 국민들의 지탄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적어도 정치 리더가 지금까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결심했으면 그것은 더 큰 이유 때문에 그랬지 뭐 문 대표가 한번 찾아가서 방문했다고 해서 돌아설 그런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안 대표는 정말 이제 스스로는 절대로 안 돌아가리라는 그런 결심을 한 이유다. 이렇게 보면요. 오늘 탈당을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지금 탈당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안철수 의원은 사실
우리가 왜 이름 가지고 항상 그러지만 이른바 철수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인은 이제 그 호남에 지난번에 내려가서 자 이제는 간철수 뭐 간만 본다 뭐 예. 이런 이제 비판을 조롱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간철수가 아니라 강철수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후에 지금이 첫 번째 시금석인데 여기서 또 회군을 한다? 그러면 다시 철수가 됐다 이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간철수나 무슨 뭐 철수다 뭐 이런 트라우마를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더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철수 의원은 아마 의도적으로라도 저 문재인 대표 오늘 아침에 안 만나고 저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11시에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본인의 뜻을 저는 관철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자, 나는 이제 완전히 변했다. 맨날 철수만 하는 뭐 그런 데에서 이제는 강철수로 변했다 하는 거를 오늘 기자회견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오늘 기자회견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말이나 어휘 구사나 이런 것들이 또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계산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이제 아까 보도 나오기에는 뭐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다시 그걸 바꿔놓고 생각하면 옛날 새정년 처음에 그 정당화 시도했을 때 그때 비하면 지금은 형편이 아주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 쪽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됐죠. 네. 거기다 당내에서는 전에 송호창 의원하고 둘이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적어도 나오면 아마 제가 보건대도 최소한 5명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 황교안 의원이라도 유성엽 의원이라도 이런 포함하면 네. 그 정도 됐으면 많이 벌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할 때 이 정도로 우군이 생겼다. 그러면 뭐 옛날에 비하면 훨씬 유리해진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듯이 강철수라는 이미지를 이미 제시했는데 여기 이 정도 여건도 좋아졌는데 여기 또 주저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 그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앞날이 없는 거죠. 예. 최 편장님, 뭐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11시까지는 2시간 좀 넘게 남았는데 정치가 뭐 아니면 도식은 아니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혁신전당대회 하겠다라고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거의 없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없다고 보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문재인 네. 대표는 설령 그런 결정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네. 그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내가 만약 혁신전당대회를 던졌을 때, 왜냐면 본인이 던졌을 때 안철수 의원이 진정성 없어 그러고 다시 걷어차버리면 또 문재인 대표만 멋쓰게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한 1단계가 있으면 2단계와 저쪽의 반격 같은 걸 예상을 해서 본인의 스탠스를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혁신전대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안철수 의원이 과연 한 2시간 앞두고서 지금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못 받을 거라고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괜히 공의원이 본인이 지금 다시 그걸 제시했다가 모양만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놔두고 일단 탈당은 뭐 기정사실로 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혁신전대가 약간 절대선처럼 이렇게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혁신전대는 아니냐 뭐 이걸 아예 배수의 진을 쳤고 사실 당내 역학구도라든지 야권의 지형을 보면 문 대표가 전대를 하더라도 또 당선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와 안 전 대표가 계속 이걸 주장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그런데 지금 안 전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문재인 대표를 공격해왔던 건 딱 하나예요. 뭐냐, 왜 책임 안 짓냐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 네. 730 재보선에서 우리가 졌을 때는 우리가 김한길 대표하고 내가 바로 책임을 졌다. 그것도 그때 책임을 지라고 우리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 그래놓고 왜 두 번씩이나 지금 참패해놓고 왜 책임을 안 지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죠. 뭐냐면 문 대표가 책임진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문 대표가 나 또 찍어주십시오 하고 나오라고 그러긴 했죠. 안철수 네, 대표와 나오라고 했죠. 전 대표가. 그렇지만은 전당대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 대표가 내가 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 대표로서는 정말 말하자면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고 명분도 안 서는 일이고 그렇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되죠. 설령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또 억지로 나와가지고 당선된다 한들 그 문 대표의 지도력은 상당히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 대표로서는 가능하면 뭐 중앙위원회 선에서 그래서 전에 재신임 압박을 가했잖아요. 왜? 확실한 데서. 그다음에 이거는 책임지는 선보다는
내가 제 신임을 묻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나가서 정말 또 다시 실적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이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안 대표는 바로 그런 식으로 절대로 아마 상대방이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전제가 돼서 몰아붙이는 거니까 두 사람 사이에 사실 지금 이 다시 결합할 그런 여지가 거의 없다. 예. 이제까지 해온 것도 처음에 애초에 합당할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이 결별은 예정된 것이었다. 예.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한 그런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집장님, 그 예측하신 대로 이제 11시에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면 가장 웃을 사람은 천정배 의원입니까요? 천정배 의원도 뭐 별로 그렇지는 않을 거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천정배 의원이 본인이 지금 신당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예, 예. 네. 특히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대선 주자급이 없다는 거거든요. 거. 뭐 본인은 나도 대선 주자급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의 눈에는 대선 주자급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그 탈당파들이 이렇게 합류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당이 어려움을 겪죠. 예. 그렇게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오면 물론 천정배 의원으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는 것이지만 안철수 전 대표를 모셔다가 결국은 그 당의 어떤 얼굴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천정배 의원이.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본인은 약간 뭐 킹메이커 정도로 이렇게 물러 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속으로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항하는 어떤 커다란 야당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기대로 봐서는 천정배 의원은 상당히 그 속으로. 기분이 좋을 것이다.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드디어 내가 그렇게 어렵게 하던 신당이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합류를 한다면 물론 금방 합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또 다른 당을 이렇게 만들고 뭐 나중에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렇게 돼서 야 이게 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누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당 이런 거 하나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는 데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네. 그런데요, 그 안 전 대표가 이미 한 차례 독자 세력화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실패하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건데 이번에는 좀 여건이 달라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여건이 훨씬 좋아졌어요. 좋다. 예, 그다음에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왜냐하면 천정배 의원도 있고 박주선 의원도 있고 지금 저 박준영 전 도지사도 있고 말이죠. 네. 밖에서 새로운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많은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뭉치지 않으면 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항할 수 없고 또 물론 당연히 새누리당에도 대응할 수 없다. 그다음 정당으로서 제 모양을 갖춘 그런 정당화가 어렵다. 이걸 다 판단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갔을 때 우군이 많다는 거죠. 그 당내에서도 많고 특히나 지역 기반도 적어도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문재인 대표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에서는 확실한 지지세를 이제 받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옛날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또 사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또 했다가 이제 제3지대 요즘 흔히 유행하는 제3지대 신당을 또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총선 직전이 되든 아니면 총선 이후가 되든 다시 2017년을 위해서 야권 또 뭐 대연대 이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또 제3지대 신당 뭐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여러 가지 여지가 있으니까 문 대표도 그래서 그런 여지를 믿고 지금 자기 길을 가려고 할 수 있고 안 대표도 또 나중에 책임 추궁도 바로 그런 점에서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야당을 분열시켰다 이런 책임을 끝까지 질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옛날보다 훨씬 좀 신당을 추진하는데 전에보다는 마음 자신감도 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1시에 예정된 안철수 전 대표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보내드리고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이진공 경희대 개건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